우선 좋은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어요. 그 텍스트만도 훌륭한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굉장히 캡처 이미지를 많이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지원했었는데 많이 배웠고요. 그 질문이 그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고 확장하시는 방법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투자도 하시고 그거를 계속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쪽 사이드 있는 회사는 계속 라운드별로 투자를 받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는 걸로 기간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자체적인 그 역량을 확장하시는 건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도 혹시 추후에는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거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매장을 800개 매장을 3년 안에 깐다가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받은 돈은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은 100% 엔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다행히 지금 투자하신 창투사분들 4분이 이제 제일 적은 데부터 벤처부터 이제 그 상장 직전에 있는 그분들의 4명의 조합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길들은 이제 그분들이 잘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잘 안 해주시면은 지금 망할 것 같습니다. 네, 망할 수도 있어요.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30억을 펀딩을 받아서 그리고 매장을 빨리 플랫폼할 거 이게 첫 번째 그럴 거. 두 번째는 해외는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데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지금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사실 국내 사업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해외 사업에 대한 이제 어차피 마스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비용 거기서 거의 부담할 텐데 인건비는 발생하거든요. 이거 약간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회사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해외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치킨이 경쟁이 치열한 데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경쟁력이 메뉴에 있어서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가봐야겠죠. 해외도 나갈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갈 때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끝에는 결론은 행복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사업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느끼게 되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인데 과연 신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갖추게 되었는지 그 대표님만의 좀 노하우, 무기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투자자들이 대표님을 뭘 믿고 네, 진짜 이런 걸 그냥 어떤 뒷배경을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집에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약간 좀 허술해요. 그래서 뭔가 얘는 사기 안 칠 것 같이 생겼어요. 뭔가 얘는 돈을 투자해도 왠지 사기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워낙 허술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술만 먹으면 저한테 개새끼래요. 이 친구가 나이도 좀 훨씬 어린데 이 친구 밑에 들어온 친구는 여자분인데 저한테 양아치래요. 둘이 똑같이 만났어. 하여튼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허술하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약간 그 돈에 대한 욕심은 크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이상하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약간 파이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항상 좁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제 이제 지분을 새로 입사한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 나눠주려고 하다가 이제 형들한테 야 너만 착한 놈 할 거야? 이런 얘기 듣고 무료를 시켰죠. 약간 그렇게 처음에 걸 이렇게 양보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분을 여기 같이 했는데 철이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지분을 나눠줬어요. 같이 형들하고 같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돈을 모아가지고 또 회사에 투자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존에 어떤 사업에 어떤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양보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대표님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대표님이 그래서 전에 회사 예를 들어 대표님이 연봉을 높여준대요. 근데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 아니에요. 저 그냥 지금 낮고
저 연봉 높여주지 말고 그럼 다른 직원들 좀 더 이렇게 뭐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약간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신뢰가 많은 사람들이 쌓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일 거고,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승우 형 아까 이런 식자재 회사하고 좀 수십 개 회사에 투자를 하려 농담이고요. 이제 형이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형이 또 있었어요. 형이 이제 많이 투자를 해줬고, 그리고 또 그 형이 이제 배경을 또 많이 활용을 했죠. 그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가맹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수익률인데 네. 원부 재료를 국내 최저가로 네, 앞으로 네. 발달하는데 네. 아는 친분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원부 재료의 가격 협상이나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그거랑 한 가지 더는 회사의 경영 이념은 있는지. 네, 그 두 가지. 경영인이 형,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정했는데. 진짜 일요일날. 맨날 이걸 얘기가 많았어요. 일요일날 이렇게 하겠다 생각한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가가 모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형이 구매랑 물류 쪽에는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형이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싸게 받을 수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념은 막 길게 하니까 다들 헷갈려들. 그래서 짧게 이제 두 단어로 한 거는 그 함께 그리고 바르게, 이게 회사의 이념. 가맹점 투자비가 거의 제로라 하셨고요. 네네네. 네, 마진율을 높이는 쪽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플랫폼화 시키겠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가 궁금해졌어요. 네, 일단 그거 먼저. 이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나눠주지?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지?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최초의 회사, 주식 회사는 동인도 회사라고 해요. 네덜란드에. 그때가 이제 배경이 어땠냐면, 그 아시아 쪽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배를 한번 띄우면은 수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정부에서 이거 돈만 끌어들일 수 있으면 수익을 엄청 크게 늘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주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만들었어요. 주식을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번거로 배당을 했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발생했죠. 어떤 사람은 배당을 받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식을 팔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투자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 아니면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들, 아니면 상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엑시트하려고 하는 다양한 니즈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으로는 지금 성장하는 거 속도대로라면 매장이 한 3년 뒤에 800개 정도 갈 것 같아요. 800개 될 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돼요. 100억.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1년에 이익이 100억이라는 얘기는, 그 일반적으로 시장에 그 회사가 매물로 나오면 뭐 8배, 10배, 그냥 10배라고 치면 1000억 정도? 이렇게 매물로 800억, 1000억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상장시키면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시작할 때 30억을 갖고 1000억의 회사를 빨리 만들자.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정리할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저희 회사의 기준은 뭐냐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 돈으로 일부는 배당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식에 이제 거래가 되니까 상장시키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엑시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겠죠.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의 지금까지 치킨 프랜차이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이분이 자질이 준비되어 있고 사업성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할 예정. 그렇게 회사를 키워나갈 예정. 다른 브랜드를 더 확보하는 거죠. 네, 어떤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유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문제를 누군가 되게 해결하고 싶은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계세요. 돈과 어떤 인력이나 인프라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에서 투자를 하면 성장시킬 것 같다는 제 생각이죠. 그렇게 성장한 회사는 그렇게, 분야는 사실 최대한 프랜차이즈 쪽에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굳이 프랜차이즈는 한정 지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전문가 로건 디렉터 K입니다. 보통 제가 얘기를 드리면 5분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걸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치킨 플러스가 지금 대단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플랫폼으로서 우선은 창업비가 상당히 낮다는 게 우선 장점이고 아까 나열하셨던 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치킨 가격이 다른 브랜드보다 2,000원, 3,000원이 우선 저렴하고요. 그리고 맛도 우선은 어느 수준 이상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치킨 플러스가 지금 잡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뭔가 좀 더 강력한 메리트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주고받음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적인 아이템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목록에서만 본다면 현재 점점 갈수록 이제 노후화 현상 때문에 웰빙으로 많이 좀 몰려가거든요. 치킨 플러스가 생각하고 있는 웰빙 푸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웰빙 푸드에 대한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치킨 플러스의 정말 강력한 원투 한 방이 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원투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회사 매출과 매장 수와 원투 펀치가 없더라도 3년 뒤에 800개 가고 가맹점의 매출 아까 70만 원, 100만 원 나오게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획대로.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치는 되게 많죠. 그 여러 인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인자들. 저희가 품질이 떨어지진 않아요. 오랫동안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 이제 기존의 동네 BBQ는 예를 들어 동네에서 배달시켜 먹을 정도 퀄리티보다 훨씬 높았겠죠. 그리고 교촌은 간장이 없을 때 최초의 간장을 런칭했고, 국내는 그 다음에 오븐을 또 했고, 또 볼케이노라는 게 또 떴고. 저는 사실은 그게 없더라도 11, 100만 원은 지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만 조금 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메뉴의 차별화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다른 장치들, 예를 들어 로컬 홍보, 로컬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로 그 시간을 벌고 있고, 제품 개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볼케이노가 한참 있다가 떴죠. 설립하고. 그렇죠? 한 10년? 5년? 10년? 그렇죠. 10년 뒤에 그 메뉴가 확 떴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웰빙은 사실은 사실 그렇게 먼 곳까지 아직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맞춰서 갈지는 지금부터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망할지 안 망할지 걱정입니다. 그럼 계획대로면 몇 개 매장을 했을 때 BEP가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이게 BEP라는 개념이 지금도 사실 한 60몇 개 되니까 이제 마진 이제 다 제하고 몇 천만 원은 남겠죠. 근데 한 달에 10몇 개씩 오픈을 하려면 직원 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60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을 봤을 때 한 130개? 한 120, 130개 정도는 돼야 BEP가 나오고, 지금 그게 올해 연말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BEP라고 볼 수 없는 게 앞으로 플랫폼을 계속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흑자가 전환되지 않을까? 거의 내년에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부터는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창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내후년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더 있고. 지금은 창업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창업비 그냥 무상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장사 안 돼요. 10만에서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돈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원래 처음 했었을 때는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지금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치킨이 좋은 게 기존의 치킨집들이 힘든 데가 많아요. 그리고 분식집도 힘든 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인천에 9월동에 이렇게 가맹점 사장님한테 돈 된다고 하고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인천 9월동에 이제 누나랑 해서 제일 망한 치킨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1,300만 원에 망한 치킨집이 나왔더라고요. 월세는 35만 원. 그래서 거기를 빨리 인수했죠. 인수해서 점장을 두고 장사를 해서 한 3, 4개월 정도, 4개월 지났을 때 하루 매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설비가 돼 있는 걸 엎을 필요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싸게 들어가서 이제 하는 방법 하나랑 회사에 지원해서, 아니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어떤 튀김기나
뭐 5분기는 저희 작은 거 들어가고 5분기 간판 이 정도 이제 전환하면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전달까지만 해도 약간 그 모자른 돈도 다 빌려줬어요. 모자른 돈도. 물론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냐? 저희는 계약 기간도 없어. 뭐 다음 장사 안 되면 바로 그냥 그런 거 없다. 장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사실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가맹점과 이제 관계거든요. 네네네. 가맹점 수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성 점유들이 생겨서 네. 그게 이제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은 치킨플러스는 가맹점과의 갈등이 전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급속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반드시 터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좀 안정화가 있었는데 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걸 지금 들려주십시오. 당연히 갈등은 있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더 밀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장을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 핸드폰 번호로 전체 가맹점에 문자를 발송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쁘면 바로 저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현재 채널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딱 한 통 왔던 것 같아요. 한 통. 이번에 AI 때문에 닭값 올랐을 때 그때 한 번 오고 아직까지는 안 오는 게 사실은 그래 저한테 전화 안 하고 같이 있는 동료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열어놓고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요. 분기에 한 번씩은 사장님 다 모여가지고 뭐 아니면 뭐 올해들은 분기에 반기 한 번씩 앞으로 계속 만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매장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치킨 플러스를 맡고 있는 동안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치킨 플러스를 맡다가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다른 분이 치킨 플러스 대표를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문자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낸다. 그리고 그 분기나 반기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 이렇게. 먹고 나서 딱 앞에를 보니까 치킨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둔천점 맞으시죠? 네네네. 네네. 그 앞에서 짜장면 먹었는데 이제 딱 첫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컨셉이나 뭐 이런 그 이미지나 이런 거를 솔직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유를 알겠고요. 제가 이제 그 올린 사진을 보면은 너무 신선했었던 게 매장에서 치킨 첫 주문 시 떡볶이 5,000원짜리 1,000원에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런 게 지금 올렸는데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본사에서 내려주신 건지 사장님이 그냥 개인 아이디어로 하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킨 플러스의 강점이 치킨하고 피자하고 떡볶이 이렇게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뭐 삼박자라고 해야 이렇게 맞춰진 게 또 이렇게 더 많이 퍼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핫도그도 같이 또 얹으시면 하시면 어떨까.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마케팅 그게 본사에서 하신 건지 매장에서 하신 건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갈등의 이제 된 매장이 이제 둔촌이죠. 원래는 1,000원을 받으면 안 돼요. 원래는 제 회사의 매뉴얼은 첫 주문에 떡볶이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갈등의 소지가 돼요. 사실은 영업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상담할 때 우리 브랜드가 너무 좋아, 우리 아이템이 너무 좋아, 우리 브랜드가 좋아라고 창업을 하면 이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잘 안 따라요. 일반적으로 브랜드나 아이템을 보고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는 별로 좋지 않아. 우리 아이템은 치킨집 포화도 망하는 데도 많아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있진 않아요. 가격이 좀 쌀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홍보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걸 잘 해서 사장님 교육 다시 하고 해서 우리 옆에 있는 매장들처럼 이렇게 매출이 한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리게 하겠다. 그 매장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져. 이렇게 초창기에 했던 매장들이 아이템으로 설명했던 매장들은 매뉴얼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할 때, 영업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권장을 하고, 교육할 때 이제 저랑 이제 마케팅 담당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이라도 회사의 이런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안 따를 거면 지금 망한다.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발생할 일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지금 돈을 지원해서 매장을 했는데 사장님 우리 매뉴얼을 안 따랐어요. 그러면은 3, 4개월 뒤에 매출액이 3, 40만 원, 2, 30만 원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간판을 바꾸려면 사장님 돈이 한 3, 4개월에서 500만 원 깨집니다.
설비도 다시 해달라면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렇게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매주를 따르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홍보비를 얼마 쓸 거냐부터 서비스를 어떻게 줄 거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다만 아직도 부족한 건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걸 잘 까먹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과제고, 지금까지 오픈한 매장은 저희 본사 매뉴얼만 정확히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까지 오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따르게 할 거냐,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해결하러 나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인테리어비를 다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최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다가 최저가 공급을 해주고 네네. 마진도 이제 네. 많이 준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회수율이 얼마나 걸리는지, 회수하는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어떤 회수? 본사가? 네, 본사가 지원해주는 네. 금액을 네. 회수하려면은 네. 상당히 그 적은 이제 마진을 가지고 이제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좀 약간 대표님께서는 그 직원들한테 약간 너그러우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이제 막 성장시켜야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조급함을 어떻게 좀 참으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생각했던 거랑 거의 사실 비슷해요. 계획했던 거랑 운이 좋게. 그쵸. 그런 생각은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뒤에 그 매장을 이제 올해 한 150개, 100개, 원래 100개 정도 오픈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속도 보면 150개 정도 오픈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원래 280개인데 한 330개는 할 것 같고, 500개, 800개 지금대로만 가면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 돈의 회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볼륨이 커지고, 이제 매출이 커지면은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볼륨이 높아지면 마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어떻게 처음에 키울 거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익으로는 한 3년 뒤에는 2020년에는 아마 회사 이익이 지금 계획한 걸로 한 80억 정도 나고, 그 다음에 한 110억 정도 날 걸 예상하는 게,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가격이 지금은 시세가 높아서 호시기보다 싸게 하는데, 기존의 호시기가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 중에 물품을 제일 싸게 공급했거든요. 2마리가 싸다 보니까 저희가 호시기 가격에 거의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보다 지금 닭값이 우리가 좀 더 싼 편이고, 그래서 호시기 같은 경우에 1년에 이익이 한 150억 정도 날 거예요. 내내치킨 같은 경우에 1년에 200억 나고, BBQ BHC 교촌 한 100억 넘게 나죠. 그 광고비를 100억을 쓰면서 100억 넘게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출하려고 이제 검토 중인 데는 본사 마진율이 높은데, 그러면은 소비자 판매가를 저희가 확 낮출 수 있거든요. 퀄리티만 맞춘다면. 그래서 지금 사실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으로 제대로 보고 있죠. 요즘에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 사실 맞아요. 그랬을 때 회수하는 기간은 얼마나? 사실 회수하는 기간을 계산은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회수하는데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회수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출 파이로 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30억,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나 거의 손익분기죠. 내년에는 이제 몇십억, 그리고 3년 뒤에는 70억, 그 다음은 110억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프랜차이즈업이 상장을 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바로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근자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고, 안 되면 뭐. 그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민호 대표님께 큰 박수로